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감의 약물의 모든 것,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페이크 삭스, 음지 페이크 삭스, 음지 양말, 남녀 공용, 그리고 양말, 덧신 두꺼운 것, 얇은 것, 모노 덧신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킹사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류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검색창 킹사. 그럼 지금부터 계속 사해충 도면을 먼저 보시죠. 사해충 즉 자축 인묘 진사 검지의 마지막 마디 끝마디 해수 사해충.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충은 일곱 번째. 사해충, 뱀과 돼지가 충을 한다. 물상면을 사해충의 의미 가로 열고 방위와 궤도를 가로 닫고. 좌우충은 극단과 극단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해충은 극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화는 아직 정점으로 올라가기 전의 양기이고 해수 역시 아직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의 음기입니다. 자수가 12월 동지의 기운이라면 해수는 11월의 기운이고 오화가 6월 하지의 기운이라면 사월은 5월의 기운입니다. 오화가 6월 하지의 기운이라면 사화는 5월의 기운입니다. 사해충은 정점이 되기에는 하나가 부족한 기운끼리의 충돌인 셈입니다. 도면을 보시죠. 사해충 도면. 사해충, 사화, 해수, 충. 사해충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사해충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욕망의 충돌을 빚어냅니다. 왕이 되지 못한 이인자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고 집요하고 강한 힘이 사주 원국 전체를 흔들어 댑니다. 사해충의 의미 가로 열고 물질과 비물질 가로 닫고. 사해충은 수와 화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토는 만물을 품에 안는 우행, 기초가 되는 우행이기 때문에 토를 지하고 살펴보면 오행목과 오행금은 실질적인 형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행화와 수는 실질적인 형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오행목과 금이 물질, 오행화와 수가 비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을 물상적으로 나무, 새, 물, 불 이렇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손에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이 쉽게 구분됩니다. 나무와 새는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형체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물과 불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상적인 접근법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유용하지만 결국 그 물상론에서 벗어날 때 더욱 유연하고 깊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기지에서의 목과 금이 현실의 실제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화와 수가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온의 오르내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화와 수는 극단의 기운이고 목과 금은 내려가는 기운 혹은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음의 극단인 수 기운은 너무 깊어서 그 형체를 짐작하기 어렵고 양의 극단인 화 기운은 너무 높아서 그 형체를 사로잡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도면을 먼저 보시죠.
반면 목과 금은 중간적인 입장의 기운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기운 혹은 내려가는 과정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과 금은 실질적으로 포착되기 쉽고 우리 몸과 삶에서 현실적으로 착용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체 기관 중 물질적인 부분 가로 열고 몸, 근육, 뼈 등은 목과 금이 담당을 하고 비물질적인 부분 가로 열고 호르몬과 혈관, 순환계통은 화와 수가 담당을 하는데 이는 어쩌면 물질과 비물질의 신체적 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충과 마찬가지로 사해충도 수와 화의 극단적인 대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해충이 사주 원국에 드러나 있거나 운에서 사해충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와 변동, 굴곡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충이 극단의 물질적인 비심사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뜻하고 강한 정신력의 발동을 의미합니다. 사해충 역시 비물질의 충돌이지만 그 에너지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충과 다르게 더욱 복잡한 양상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좌우충이 새롭게 시작하는 힘, 국면을 전하는 힘이 강하다면 사해충은 정신적인 번민과 변화와 굴곡을 암시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강한 예술성, 문학성, 섬세한 감성이 사해충에서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힘의 총체가 바로 사해충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한 예술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해충은 강한 예술성, 문학성, 섬세한 감성, 사해충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정서적 비일관성 혹은 정신병리적 문제 가로 열고 해리, 정신분열과 가로 닫고 사해충에서 나옵니다. 작은 일에 깊은 분노를 느끼다가도 지나가는 나비의 날개짓에 웃음을 짓는 것이 사해충의 특징입니다. 사해충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빚어냅니다. 사해충의 의미 가로 열고 지장간 가로 닫고 지장간을 살펴보면 지장간, 지지 안에 숨어진 천간, 지지 안에 감춰진 천간. 지장간을 살펴보면 사해충은 사와 해충, 사해충이라고 그랬죠. 사해, 자축, 인묘, 진사, 사해, 오미, 신유, 술해, 사해충. 사해충의 지장을 살펴보면 사해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해충의 지장간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화와 해수, 사해충. 사와 지장간은 무경병,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파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해수는 무감임입니다. 무감임. 경금과 갑목이 충이죠. 갑경충. 그리고 병화와 임수충이죠. 병임충. 물과 불. 그리고 새부치와 나무. 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경충과 병임충으로 강하게 부딪힌다. 사해충의 지장간을 살펴보면 지지 안에 숨어져 있는 천간을 살펴보면 임수와 병화가 충돌합니다. 임수 양간, 임수 양수, 그리고 병화 양화. 그래서 같은 양끼리 물과 불이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금 양금, 그리고 갑목 양목, 경금과 갑목 또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설명만 이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 기운과 수 기운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 기운과 금 기운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충돌의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대립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피면 모두 양간입니다. 가로 열고 경금, 갑목, 병화, 임수. 그래서
무병, 무경임이 양간이라고 그러죠. 경금, 간목, 병화, 임수 모두 양간끼리의 대립이 지장간 안에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충으로 인해 엄청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충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는 바로 무토입니다. 무토. 사화와 해수는 모두 무토를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무토는 양토이며 기토는 음토고 무토는 양토죠. 무토는 양토이며 물상적으로는 아주 넓은 땅을 말합니다. 무미합니다. 아주 넓은 땅이 광활한 땅이라는 얘기죠. 무토는 양토이며 물상적으로는 아주 넓은 땅을 의미, 그리고 모든 오행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무토입니다. 지지 기반 무토, 모든 오행의 지지 기반이 무토. 사화와 회수는 수기운과 화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무토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수와 오화의 충돌이 강하면서도 삐끗이 없고 깔끔한 이유는 바로 자수와 오화는 그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로 열고 토 기운을 존재하지 않고 떠다니는 수 기운과 화 기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돌아다니는 방랑객 혹은 집시이기 때문에 강하게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화끈하게 싸우고 승부를 인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화와 해수는 그 근본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지지 기반의 무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충돌이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수가 밀리는 것 같으면 무토가 개입하여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지지 말라고 응원합니다. 역시 사화가 밀리는 것 같으면 역시 무토가 개입하여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지지 말라고 응원합니다. 팽팽하지 않습니까? 사화와 해수 모두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싶어도 질 수 없고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사회충이 아주 복잡 미묘하고 크로테스크하고 아름답고도 슬픈 충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사주에 사회충을 가진 사람들이 쿨하지 못한 이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잘 모르는 이유, 끊임없는 정신적 갈등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충의 의미, 지지의 삼합, 지지의 삼합의 관점에서 보면 사화와 해수는 모두 생기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사유축 삼합의 생기사화, 해묘미 삼합의 생기해수.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사회충에 관한 설명이 여기입니다. 지지 사회충. 역시 도면은 넣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지지의 삼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충은 생기와 생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생기는 시작입니다. 사회충은 생기와 생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생기는 오행을 일으키는 기운이고 생기는 오행을 일으키는 기운, 또한 역마의 기운이기 때문에 생기와 생기 사이 강한 충돌을 의미하는 사회충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이동의 기운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형국이기 때문에 뛰려고 하면 할수록 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역마와 역마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꼬리를 묶고 이리저리 날뛰는 형국이 사회충의 물상적 표현이 됩니다. 뛰고 싶은데 뛸 수 없고 말이 이리저리 날뛰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동을 할 수 없고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회충은 역마의 기운끼리의 충돌을 의미하고 또한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니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발상이 쉴 새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분주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건물을 지었다가 부수고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누비는 등
정신적인 활발함과 신선함이 솟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역마의 기운이 엉키는 것이니 실제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계속 정신적으로만 궁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방향이 서울과 부산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가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감정의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에너지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갈팡질팡을 매일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뒤엉켜 복잡하게 질주하니 그만큼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사회중의 의미 정리가 극단을 이루기 이전의 힘끼리의 충돌, 치열하고 집요한 충돌, 우행화와 수의 특성, 정신적인 번민과 굴곡, 다지장간의 특성, 물러설 수 없는 충돌, 복잡하고 미묘한 충돌, 이겼지만 이기지 못하고 졌지만 질 수 없는 끈적한 충돌, 생기와 생기의 충돌, 정신적 측면에서 강한 역마의 엉킴이 발동, 정신적인 부지런함 혹은 번민. 다음 시간엔 칼과 칼의 충돌, 묘유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함의 실제적 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